김혜진 선생님이십니다. 하시면 돼요. 저는 학교에서 좀 오래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학원에 지금 메가스터디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연대 청문대기가 전공은 기상을 했어요. 대기과. 네. 어차피 교사 자격증을 따야 돼서 교사 자격증을 하려면 문화생들을 다 해야 돼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워낙 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지학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아주 좋아하는 과목을 직업으로 삼아서 행복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과학 가르치고 있고요. 잠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자료 만들어놨거든요. 수능을 잘 보려면 과탐을 전공하라. 원래 이제 국영수가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국영수가 좀 어렵게 나와서 불수능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과탐이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지구과학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어렵게 난이도 높게 공부한 친구들이 좀 못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코스를 좀 잘 맞춰서 난이도를 너무 높게 잡지 않고 적당한 난이도에서 기본에 충실한 그런 수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잠깐 보시면 최근 10년간 과학탐구 선택 현황을 보시면 지학이 거의 압도적으로 거의 선택 과목에서 1위를 달리고 있죠. 계속 지학을 많이 선택하는 중인 것 같고,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번 24년도 수능 때 선택 인원인데 역대급이에요. 70%까지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중복이라서 두 과목이니까, 그리고 이제 문과 학생들도 이제 문과 과목 하나, 이과 과목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서 지학은 올해도 여전히 많을 것 같아요. 지학의 제일 장점이라고 하면 표점이 되게 좋거든요. 이제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또 문과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평균은 별로 높지가 않아서 표점에 이득을 많이 봤는데 작년에만 조금 표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표점이 65점이라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1등급 표점들이 조금 나빴어요. 작년에 좀 문제가 쉬워서. 근데 올해는 작년처럼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너무 별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올해는 조금은 작년보다는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지구과학원의 특징 보시면 보통 지학을 아이들이 이제 유사사탐이라고 해서 암기 과목이 되게 암기하는 과목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학을 되게 좀 쉽게 알아서 지학을 금방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요즘에는 암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암기가 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뭐 점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지구과학이 됐어요. 그래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그런 과목이 됐고, 거기 단계별 학습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단계별에 해당하는 단계가 암기를 하고 암기한 내용을 문제로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풀이에서 끝나지 않고 추론까지 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물어볼 수 있어? 이렇게 되게 확장성이 넓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특히 생명과학은 킬러, 비킬러, 준킬러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데 지학은 그런 게 없어요. 킬러가 됐다가 비킬러가 됐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킬러 문제가 나온 데가 아닌데 근데 거기가 이제 킬러가 되고, 그래서 킬러, 비킬러의 구분이 안 돼서 아마 학생들한테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근데 쉽게 알았던 단원에서 킬러가 나오면 애들은 또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수업 때 중요한 건 그 해의 경향을 잘 파악해서 포커스를 수능에 잘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대치동이다 보니까 대치동이 제일 이제 민감하잖아요. 입시에. 그래서 정보도 많고. 그래서 제가 시대인제 다니는 아이들이나 또는 이렇게 강대를 다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제가 메가를 다니는, 저는 메가에 있으니까 그 여러 학원에 있는 정보들을 되게
민감하게 받아야 그 해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잘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한 학원 개강을 했는데 선생님 저는 이곳에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오늘 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원래는 A가 A 다시 A 두 다시 이렇게 가면 A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A 두 다시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애들한테 해줘야 아 공부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3월달에 개념 수업할 때부터 잘 잡아줘야 돼서 그렇게 수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정 문제가 지구학이 엄청 많거든요. 조금만 이제 말 한 단어만 바꿔서 함정을 엄청 많이 파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함정을 알면 안 빠지잖아요. 저기 함정이 있어. 그럼 내가 빠질 일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이 부분이 함정으로 나올 거다를 이제 미리 잘 숙지를 해줘서 아 이런 게 함정이구나. 이거를 미리 중간에 연습할 수 있게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서 개념을 할 때도 문제풀이를 같이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출제 경향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 패턴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 말이 킬러 비킬러의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번에 그 시험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난이도를 보여서 아주 최상급 난이도를 했었던 애들은 이게 적당한 난이도나 쉬운 난이도가 나오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어려운 건데 함정인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막 더 많이 생각하는 바람에 풀렸어요. 근데 이제 중3 정도에 있는 아이들이 걔네들 수준에 딱 맞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나 할 줄 알아. 야, 걔네들이 거의 1등급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최상위권 애들이 오히려 시험을 못 보고 이번에는 약간 상위권 애들이 시험을 더 잘 보고 이런 이상한 그런 경향이었었어요. 이번 수능만. 그래서 난이도 상 수준의 문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중하 쪽보다는 상으로 조금 올라가서 정체적으로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약간 지양하는. 근데 이제 보통 시대인재 서바이벌이 문제가 되게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엄청 높은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그 정도 수준의 문제는 요즘 수능에는 거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적중률의 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강대 케이스도 그랬고 그다음에 시대인재에서 나왔던 서바도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출문제 잘하고 그다음에 개념을 꾸준히 잘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유리했던 시험이었는데 그렇다고 서바를 안 풀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풀면 애들이 생소한 문제를 딱 봤을 때 약간 야생이 그냥 야성 이런 게 생겨요. 그래갖고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주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적당. 그러니까 너무 매일 그것만 하다 보면 오히려 쉬운 문제를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쉬운 문제하고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문제에 이제 균형을 맞춰서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제일 못하는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선생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 좋으니까 이거 풀어 이렇게 해놓으면 풀 수는 있는데 그게 자기 거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몫은 이제 선생님이 먼저 풀어보고 아 이 문제가 좋더라. 그래서 이제 선별된 문제만 이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좀 제가 하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슈에 나와 있는 무조건 모든 자료는 다 수집을 해서 선별하는 작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월달이니까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면 아이들한테 애들이 기출문제집은 다 할 줄 알아서 이제 첫 번째 커리가 보통 개념을 하고 기출문제집을 하고 그다음에 수특을 하고 이 세 권의 문제를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커리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할 때 아이들한테 이제 개념은 올해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 포커스를 딱 맞춰주는 걸 해주고 그다음에 기출문제집은 각자 알아서 풀 수 있도록 기출문제집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 돼요. 이게 뭐 마더텅이 되던 자기가 되던 아니면 그 인강에서 나오는 기출문제집 사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기출문제집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문제들은 제가
제 개념서에 기출문제의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제 뽑아서 개념서에서 수업 시간에 다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문제들은 숙제를 해갖고 와라. 이제 이게 숙제고, 그다음에 이제 수특은 그의 경향 보여주니까 수특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수특을 하는데 수특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특 활용을 되게 잘 못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이게 유평 전에 수특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으니까 애들이 수특을 엄청 한다고요. 그럼 막 두 번 했어요, 세 번 했는데 자기 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 선생님들은 수특이 나오면 수특에 맞춰서 그 해에 이제 모든 연구소들이 풀과정에 돼서 그 해에 맞춰서 이제 문제들을 만드세요. 그럼 이제 수특하고 비슷한 문제들이 엄청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해에. 그럼 이제 애들이 그 문제를 오히려 풀어요, 수특보다. 그리고 수특에서 풀었는데 까먹어요, 또. 수특을 너무 일찍 풀었는데 잘 모를 때 풀었으니까. 그게 제일 단점이 정말 오리지널 수특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대인재는 그래서 이지영 선생님이라는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계속 라이징 스타처럼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수특을 뽑아서 수특의 성별 문제만 해가지고 따로 수특 문제집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아 이런 포커스가 참 좋구나 이걸 이제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 강대면 임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제 아마 솔텍 1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을 다 보니까 아 올해 포커스는 이쪽이구나. 그럼 다 같이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저는 그걸 갖다가 잘 이제 봐서 아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이거를 제시해주면 아이들이 잘 따르겠다 해서 같이 수업 시간에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거를 자기들이 시대인재 쫓아다니고 강대 그러니까 뭐 하거나 아니면 강남에서 쫓아다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그 모든 학원을 다 다니는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제가 과제지를 줘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거는 이제 다른 선생님은 아무도 안 하는 건데 작년에 이제 사설 모의고사 보통 매달 4개씩 나와요. 강대까지 하면 5개씩 나와요. 그럼 제가 그거를 이제 항상 다 이제 문제 풀을 만들어 놨다가 그거를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거를 평상시에 만약에 1단원을 했으면 그 1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나눠주고 그걸 이제 과제로 해갖고 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 교육청이랑 그다음에 평가원에서 나오는 기출문제 말고 사설에서 포커스를 맞춘 기출하고 같이. 그래서 기출은 제가 그렇게 작업을 해요. 그게 6평 때 꼭 6평 전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되게 다양한 문제를 접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실력이 풍성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되는 게 있어서 보통 6평 때 만약에 지하로 좀 돌렸다가 여기 와가지고 나랑 이제 6평 때까지 공부를 했다. 그러면 3등급은 무조건 나오는 거고 2등급, 1등급까지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완전 노베이 내는 3등까지 끌어올리고 아니었던 친구들은 자기 등급보다 무조건 올려요. 그게 6평 때까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해도 그냥 시중에 나오는 그 기출하고는 절대 그거 가지고는 아이들 성적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포커스에서 기출이 나오는지를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계속 연습을 시키는 게 제가 6평 때까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애들이 과제지를 보면 선생님 이 문제는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다른 선생님 아무도 안 만들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소들은 새로 만드니까 연구소에서 만드는 건 이제 또 제가 또 보고 아 이건 올해 참 좋구나. 그러면 이제 참고해서 또 올해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 해마다 바뀌어야 되니까 이제 제가 계속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과제지는 항상 그렇게 제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출은 되게 풍성한 기출 문제를 다루는 그런 시간이 6평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6페이지에 보시면 지구과학원 수업 진행 계획의 상반기, 중하반기, 파이널 이건 이제 제 컬인데 매주 아이들 이제 3시간 수업을 하면 개념 수업하고 개념하면서 중간중간에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들을 예제를 풀어요. 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맞았어요. 맞았는데 정확하게 알고 맞은 것도 있지만 적당히 했는데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걸 구별을 못하니까 그거를 차근차근 하는 요령을 개념 때 배운대요. 딴 데 배울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애들한테 문제 푸는 요령을 이거는 왜 풀렸고 이거는 왜 맞고 이거를 이제 문제에 접근해서 처음에 이런 문제를 접하면 맨 처음에 이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걸 가고 보기에서는 이런 걸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흐름을 가르쳐주면 애들이 저 문제를 저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게. 그래서 그거는 평상시에 개념 시간에 충분히 그렇게 숙지되도록 가르치는 수업을 해요. 그래서 과제를 내주면 제 개념선에 괄호 넣기 문제랑 OX 문제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오늘 수업을 하면 집에 가서 보지 말고 만약에 복습을 해서 한번 앞에 걸 한번 봤으면 그 다음에 보지 말고 OX하고 괄호 넣기를 해봐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억하나. 그래서 스스로 테스트를 계속 해봐야 된다. 그리고 복습은 당일이랑 그 다음 날을 넘기면 안 된다. 근데 애들이 그걸 좀 잘 따라주거든요. 왜냐면 별로 양이 안 많잖아요. 조금밖에 안 되니까 밀리지만 않으면 그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수업이라서.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기출문제집을 풀고 제가 준 과제지는 시중에 없으니까 그 과제지를 풀어서 그게 이제 숙제예요. 그래서 숙제를 해가지고 와서 그 다음 주에 오면 거기에서 이제 꼭 필요한 이건 질문이 꼭 나올 만한. 근데 이거는 너무 신기한 게 모든 학원에서 똑같이 질문이 나와요. 어차피 아이들한테 어려운 문제는 다 똑같아서. 그럼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몇 개 풀어주고 그 다음 수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몇 시간 기출문제 연습하고 문제 해결력 이제 훈련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 유평 때까지 엄청 부지런히 아이들하고 하다 보면 애들이 되게 실력이 이렇게 확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중하반기 때 제가 개념서 이제 두 번째 커리가 심화 개념서인데 제가 느끼는 게 아이들이 개념을 처음에만 하고 나중에 이제 바쁘니까 문제만 풀어요. 그러면 개념에서 빵꾸가 이제 뽕뽕뽕뽕 나면 나중에 그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은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데 개념을 그 많은 내용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개념에 이제 구멍을 뚫어요. 개념 책에. 그래서 빈칸을 채우는 그런 책을 가지고 같이 빈칸 채우면서 수업을 하는 게 두 번째 커리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상반기 때 나왔던 또 문제집이 많잖아요. 그 상반기에 유평 전까지 나왔던 각 그 연구소에서 나온 문제랑 그다음에 또 사설 문제들이랑 또 모아서 그때 이제 이 심화 문제집에다가 넣는 거죠. 그럼 그 해에 나왔던 모든 문제를 다 소화하는 게 이제 6평부터 9평 사이에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량이 거의 제가 볼 때 1년에 거의 1,500에서 2,000문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문제 양을 많이 다루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양식이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니네가 혼자서 해 이러면 안 되고 같이 이번 주에 요만은 그만 해갖고 와라.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건 질문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쉬는 시간 같은 때는 질문을 계속 잘 받으니까 시간 있으면 계속 질문은 시간 나는 대로 꼭 많이 받을게요. 질문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다르죠.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하고 그게 중하반기 때 하는 일이고 그때 이제 다지선다형 문제를 그때 풀어요. 다지선다의 장점이 문제가 있으면 선지가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보통 이제 20개까지 나오는데 자기가 특별히 약한 선지가 있더라고요. 애들마다. 그 자기가 약한 선지를 찾는 작업이 이때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때는 나중에 이제 실무들이 많이 나오니까 실무를 이제 연습을 계속 시키면 되고 이제 제가 따로 한 장 더 만들어 드린 게 그 6등급을 위한 학습법 해서 이렇게 그게 따로 있죠. 네. 그게 이제 이건 이제 아이들이 평상시에 갖고 다니면서 보라고 했는데 지금 한 내용이 다 나왔고요.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파이널 때 개념이랑 문제풀이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때 개념서를 그 두꺼운 거를 보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만의 개념 노트를 만드는 거를 제가 처음부터 시켜요. 3월달부터. 그래서 이제 뭐 그 인강에서 나오는 조그만 서브 노트도 활용해도 좋고 아니면 너네가 조그맣게 노트를 만들어서 너네들 직접 만들어도 좋다. 근데 이거는 3월달부터 작업을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 말을 잘 듣거든요. 왜냐면 3월에는 뭔가 새로운 그런 게 있으니까 딱 시도를 잘해서 그때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유평 전에 자기만의 개념 노트가 다 하나씩 다 있어요. 그리고 오답 노트. 그래서 오답 노트하고 개념 노트는 처음부터 만들려고 제가 하고 그걸 이제 나중에 활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특 얘기를 잠깐 해주셨었는데 수특이 아이들한테 수특을 풀어라 해가지고 수특을 애들이 이제 얼마나 소화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없으면 전혀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이널 하기 직전에 수특데이 이런 걸 정해가지고 하루 동안 아니면 2주에 걸쳐서 수특만 집중으로 해줘요.
수특에서 요런 게 있어서 올해 너네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뤘지. 근데 오리지널은 이거였어. 이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특에 그 문제랑 비슷한 문제 만들어진 거가 이제 그건 이제 그 1년 동안에 엄청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풀어요. 그래서 수특데이가 있어요. 파이널 전에. 근데 그거는 제가 해보니까 딱 파이널 때 애들이 이제 임박하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럴 때는 머릿속 쏙쏙 들어갈 때라서 그때 수특데이를 하는 게 되게 유용했었어요. 그래서 수특데이 하고 수화는 별로 내용이 안 많아서 수환데이도 하고 그래서 수특이랑 수화는 그 해에 꼭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아이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예, 오답 노트 만드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제 보통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 점수가 이제 50점 만점으로 계산했는데 처음엔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지학을 했었어도 다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나올 리가 없어요. 3월 달에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럼 애들이 너무 속상해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말고 그럴 때는 배운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그 진도에서 만약에 5문제가 나왔다. 그럼 그 5문제를 다 맞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 모의고사 때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때 5문제를 다 맞추면 성공이다. 그러면 만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모의고사 때 좀 더 배우니까 그때 추가로 또 4문제가 더 나왔다. 그럼 이제 9개가 되잖아요. 그럼 그 9문제를 다 맞추는 게 또 그때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해서 쭉 쌓여서 가면 그게 누적이 돼서 6평 때는 50점짜리의 자기 성적표를 받는 게 괜찮죠. 근데 처음에 50점짜리 받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막 30몇 점, 20몇 점 나오면 벌써 막 너무 다운되거든요. 근데 뭐 우주 이럴 때는 다 까먹어서 모르는데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그거를 강조해요. 배운 데까지만 다 맞자. 그래서 그게 쌓여서 6평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점수를 돌리면 그때는 이제 훨씬 아이들이 점수를 이제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재수할 때 다운되지 않고 잘 이제 자기를 스스로 다독이면서 가는 방법이었던 것 같고 올해는 제가 책도 엄청 열심히 만들고 항상 자료도 계속 새로운 자료를 계속 만들고 있어서 더 아이들한테 도움되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과제별요. 네. 저는 지방에서 와서 그 서울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들 주세요 과제를. 아이가 이 한 과목만 배우는 게 아닌데 영어 선생님도 이만큼, 뭐 생명 선생님도 이만큼. 그럼 얘가 일주일 내내 다 해결을 못하니까 과제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옛날에 아기 때 싱크빅 밀리듯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걸 왜 해결을 못하지? 그러니까 애가 우리 애만 못하나 싶고 되게 막 아이한테 막 실망스러운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근데 서울들은 다 그렇게 과제들을 많이 주시나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애가 해결을 어떤 방법이 아마 못하려고.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이번에 많아요. 아이들한테 해보니까 보통 단원이 이제 한 단원이 끝나면 챕터가 지구과학은 6개나 7개거든요. 한 챕터에 문제를 뽑으면 80개에서 100개까지 나와요. 근데 그게 80개, 100개를 받으면 이제 일단 부담이 확 되니까 애들이 그걸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러면 어차피 밀리면 진짜 안 하잖아요. 그럼 밀리면 막 그래서 거기도 버리장이 그렇고. 매주 네. 30문제 이하. 그래서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30문제 이하로 해서 요만큼은 너네가 꼭 소화를 하고 그래야 저도 질문 받기 쉽거든요. 많으면 질문도 못 받아요. 그래서 30문제 정도의 그 선에서 매주 소화할 만큼만 할 수 있게 저는 그렇게 네. 목표 삼았어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공부할 때 그래서 그런가 선지 하나하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줄 긋고 틀렸으니까 고치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갔었는데 문제 풀다가 얘가 챕터마다 급급하고 한 140문제 정도 푸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과학을 일주일에요. 그 너무 많아요. 양길봉 선생님 문제가 120에서 140문제 정도 주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6일로 따져도 한 달에 거의 하루에 30문제씩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1분 안에 탁탁탁 해결하는 게 아니고 꽤 오랜 시간을 해야 근데 되거든요. 너무 많은 양을 하면 네.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는 별로 저는 권하지 않아요. 벌써 선지 보고 맞추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으면 디귿 선지 다 지우고 둘 중에 하나 찍어서 맞으면 맞고 그게 계속 이게 쌓여가는 게 보이니까 저렇게 숙제를 많이 내느니 좀 꼼꼼하게 그거는 좀 아니에요. 선생님 숙제를 좀 많이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지문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볼 수 있게 그게 저는 좀
맞아요. 예. 그거는 되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해요. 아니 그런 양치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양치기는 시험 직전에 많이 할 수 있는데 초창기부터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나 좀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제 소화는 해야 되니까 그거는 매주 소화할 만큼 딱 30문제 정도. 요 정도면 애들이 딱 하겠다. 그게 30문제예요. 그럼 기출 30에서 몇십 문제 과제지는요? 과제지가 30문제. 아, 그럼 과제지가 기출이에요? 그 사설 기출. 사설 기출? 네. 그리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개념 문제집이 있잖아요. 마더텅 검정색이거든요. 네. 마더탱 검정이든지 아니면 애들이 오존 선생님 거 좋아하니까 오존 선생님 거 책이든지 많지 않아요. 그것도 보통 20문제. 그 단어, 그 주에 한 수업에 해당하는 단어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번에 기출은 여기까지 해보고 과제지 요거 해갖고 와라. 그래서 항상 매주 숙제를 내줘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죄송한데. 마더텅에 딴 데는 괜찮은데 고지자기 파트, G2 파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G2 파트가 아니라 예전에 G2였었는데 지금 그치. 지원으로 넘어와서 아, 그래요? 기출이 G2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다 G2는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풀어야 돼요. 작년에 그거를 다 빼놓길래 왜 G2를 이렇게 아니 써있어요 다 G2라고. 그게 네. 과정이 바뀌어서 그래. 근데 몇 년 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걸 좀 물어보지. 아 이거 왜 G2니까 다 빼야 되나? 아니 지금 언으로 넘어와서 네. 그거 지금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 그 기출문제 풀 때 2022로 시작하는 연도랑 2021로 시작하는 연도가 있는데 네. 2021로 시작하는 연도는 문제가 다 쉬워요. 난이도가 2로 시작하는 연도에 확 올라가가지고 보통 보려면 2022로 시작하는 연도 문제에 좀 집중해야 돼요. 문제 풀더라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딴 데는 없는데 고지자기 파트만 유달리 G2라고 거기가 써있는 데가 필요해요.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거는 원래 G2였었어. 아, 근데 그게 넘어왔어. 지원으로 넘어. 아 알겠어요. 우주도 그래요. 우주 쪽도 G2였는데 넘어와가지고. 아 우주도 있었던 네, 거예요. 우주. 그리고 여기서 진짜 빠진 것도 있어요. 지원이었던 게 그 전에 아. 다 투로 가거나 이제 아예 내용이 빠져. 이제 G2를 왜 고지작이랑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킬러 문제가 고지작이. 그 다음에 암석의 나이 구하기.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뭐 엘니뇨 라니냐도 이제 어려우면 엄청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우주론. 이제 킬러 전문 그 파트가 몇 개 있어요. 아무리 기준이 없다고 해도 나와야 되는 데가 있고 특히 올해 시험이 그렇게 쉬웠지만 고지작이만 2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지작이를 싫어하죠. 다. 그래서 고지작이는 좀 강조해서 많이 풀어요. 수업 시간에. 그거는 혼자 못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수업 시간에 하고 그다음 각자 할 수 있는 건 각자 하고. 근데 아마 앞부분 판구조론 이거는 이제 하도 해가지고 거의 박사급이 됐을 거예요. 거기 해봤자 애들이 싫어해요. 그럼 거기로 후룩 나가고 고지작이는 이제 애들이 잘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약간 은영의 묘를 좀 살려서 여기는 너네가 잘 못하는 부분이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건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를 요령을 좀 가르쳐주면 생각보다 요령이 있어서 그 요령을 알면 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서바나 이런 데서 되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고지자기를. 그거 하다 보면 돌아요.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런 문제의 수준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제가 느낀 거지만 3년치를 봤을 때 한 번도 그 정도 수준의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건 저는 빼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해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말 필요한 문제만 포커스만 맞춰서 잘하자. 이게 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을 반복해서 하기. 그렇게 하면 훨씬 낫고 G2는 아니에요. 지금 G1이 됐어요. 네. 고지작이는 아이들이 싫어하고 어렵고 이번 수능에 2개나 나왔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다운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답 노트 만들 때 오답이 이제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왜 틀렸는지 몰라서 시간이 모자라서 그다음에 헷갈려서 이런 걸 구체적으로 써놔야지 돼요. 오답 꼭 오답 노트에 옆에다가 왜 틀렸는지를 명시하라고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완전히 해결됐을 때 그 오답을 지워서 오답 노트에서 그 문제를 빼버려야 돼요. 오답 노트가 이렇게 두꺼운 걸 어떻게 들고 다니세요?